저는 촉각이 진실되고 정직한 감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촉각은 감정이나 정서적인 측면과 직결되어 있고요. 그 자체로 예술적인 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글 쓰는 작가 유려한입니다. 문화예술기획과 교육연구일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신체 피부를 통해서 세상을 구체적으로 감각합니다. 생명의 근간이 되어주고 또 다른 감각들로 확산되는 공통 감각이면서 무의식의 층위까지 상호작용하는 감각. 그 감각은 무엇일까요? 바로 촉각입니다. 촉각은 단순한 피부 접촉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촉각이 진실되고 정직한 감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촉각은 그 인간의 감정이나 정서와 직결되어 있고요. 그 자체로 예술적인 감각이라고 봅니다. 여기 하얗고 동그란 것이 있어요. 뭘까요? 찹쌀떡처럼도 보이는데요. 사실 이것은 눈이에요. 한번 소리 들어보실까요? 제가 손을 이렇게 쥐었다 폈다 눈을 한번 잡아볼게요. 우리가 눈을 만질 때 뽀드득 뽀드득 나는 소리가 나고 있어요. 이 눈뭉치는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만질 수 있도록 고안된 핀란드 디자인 제품인데요. 그 어린 시절에 우리가 눈을 가지고 놀았던 그 기억을 회상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이 눈뭉치는 촉감의 기억화를 표현한 탁월한 작품입니다. 촉각은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말과 글에서도 발견됩니다. 우리가 온도, 질감, 무게와 같은 것을 신체 피부로 접하고 있죠. 그 모든 것은 언어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촉각 단어에만 집중해서 읽는 것도 책 읽기의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책을 읽다가 촉각 단어만을 발췌해서 그것들을 연결하는 창의적인 새로운 글쓰기도 해볼 수 있습니다. 책 읽기는 단순히 시각적으로만 텍스트를 읽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책을 접할 때 잡고 또 손으로 종이를 넘기면서 글을 읽게 되죠. 물론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 책을 읽어보시기도 하지만 여전히 종이책을 찾고 있는 이유는 이 책이 주는 촉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는 우리가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상상하면서 읽고 또 동시에 그 상상한 것을 다시 신체에 기입해보는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촉각은 시각이나 청각에 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상대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사람들의 주목이나 관심을 받지는 못했어요. 서양 철학에서 신체가 비로소 어떤 논의의 대상이 된 것은 20세기 현대 철학자 멜로 퐁티에 의해서였고요. 인류학자 그 애슐리 몬터규가 그의 저서 터칭을 통해서 인간을 인간답게 해주는 접촉에 주목한 것도 1971년도, 그러니까 굉장히 최근의 일이었어요. 제가 촉각에 남다른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제가 4살 때였는데 저희 할머니께서 제가 치마를 입을 때 그 두 발에 그 어린이용 흰색 면 스타킹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신겨 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할머니의 그 손에서 전해지는 그 촉감이 거칠고 까칠까칠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할머니 싫다고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장면이 저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제가 그 이후로 이제 뭐 나이가 들면서 성장하고 철도 들고 그래서 할머니의 손이 까칠까칠했던 이유를 알게 된 거죠. 우리 할머니가 농사일을 하느라 이렇게 손이 거칠어졌구나. 그래서 그때 미안함이 저를 오랜 시간 동안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어떤 할머니의 손을 더 꼭 잡아드리고 싶고, 또 할머니의 어떤 포옹했을 때의 느낌들, 이런 것들을 오래 간직하고 싶다. 어떻게 이런 손의 감촉이나 포옹할 때의 느낌을 간직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또 이렇게 사람뿐만이 아니라 바람이 불 때 그 볼에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스치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 바람의 느낌을 어떻게 하면은 저장하고 나중에 재생해서 똑같이 느낄 수 있지? 이런 상상을 해보기도 했고요. 우리가 두 눈으로 보이는 거는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해서 남겨둘 수 있어요. 그리고 들리는 것은 녹음을 해서 나중에 다시 들어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과연 촉각은 저장해서 훗날 다시 재생해서 접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촉각을 그렇게 저장하고 다시 재생할 수 있는 과학기술이나 기계장치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상상을 했어요. 제가 촉각에 관심을 갖고 오랜 동안 이렇게 지켜보다 보니까 이게 참 매력적인 감각이구나라는 거를 점차 알게 됐어요. 촉각은 아직 밝혀져야 할 부분이 많은 그런 미지의 영역이고요. 어떤 가능성과 비전을 담고 있는 감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발견하고 또 경험한 촉각의 면면을 이렇게 글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촉각, 그 소외된 감각의 반격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이 책에는 촉각을 일상에서 예술 작품, 건축이나 디자인, 사회 이슈, 과학기술 이런 여러 측면에서 촉각을 조망한 내용이 담겨 있고요. 저의 촉각과 관련된 단편소설 4편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코로나 팬데믹 바로 직전에 출간되었어요. 우리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비대면 사회가 되었잖아요. 그래서인지 이 촉각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기창작센터에서는 이 책을 바탕으로 촉각적 상상의 여정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학생들과 함께 이 촉각을 매개로 해서 글과 시각적 표현을 결합하고 새로운 상상의 단계로 진입해보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책에서 촉각 단어를 발견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글을 써보는 시도도 했고요. 그리고 신체를 시각적으로 변형을 해서 상상을 해보고 새로운 촉감을 더해보거나 집에 계신 부모님을 포옹하고 오세요라는 그런 미션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집예술, Arts at Home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본래 이 프로그램은 그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고 나서 장시간 그 집에서 머무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우리가 집에 오래 있으면서 느끼는 답답함, 우울함, 고립감 등을 좀 덜어보는 차원에서 고안된 것이었습니다. 집에서도 여전히 재미있고 창의적으로 시간을 보내보자는 취지에서 2021년도 상반기에 자체적으로 운영한 컨텐츠였습니다. 경기창작센터에서는 저녁 시간을 잘 활용해보고 싶은 성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존 집예술 프로그램을 압축적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의 공간, 사물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쉽게 지나쳤던 것들을 다시 주목하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뭔가 자기만의 관점으로 새롭게 재창작해보기도 하고, 집과 일상의 사물을 변신시키는 상상이나 그 공간과 시간의 흐름,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가장 멀리 또 깊이 떠나보는 그런 내용들을 안내드렸습니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면서 제주도에 있는 초등학생도 만났고, 퇴근한 직장인분들, 그리고 저녁 시간에 집에 계신 그 주부님들을 만났습니다.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각기 다른 상상, 그리고 개성 있는 표현들을 마주해서 반가웠고요. 일상의 어떤 생각과 감정들을 나누는 동안 그 작가인 저에게도 굉장히 흥미롭고 또 힘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친구 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이거는 수달 인형인데요. 제가 사쿠라짱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친구예요. 저는 이 수달 애착 인형을 밤에 이렇게 꼭 끌어안고 잠드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저에게 평소에 많은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요. 제가 잘 만지는 대상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무엇을 자주 만드시나요? 인간을 인간답게 그리고 내 삶의 안심을 전해주는 촉각이 여러분의 삶에서 잘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촉각을 통해서 세상을 수용하는 일은 우리 삶의 깊은 곳까지 도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술은 우리의 일상에서 언젠가 발견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